당장 그 여자 찾아가서 유전자 검사부터 해. 저는 아들 앞에 손녀 사진과 어떤 남자 사진을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10년을 금지옥엽 키운 첫째 딸. 내 딸 아닐지도 모른다는 소리야. 아들은 말도 안 된다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며느리의 재혼남. 그 남자의 얼굴이 손녀와 판박이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그 뻔뻔한 것에게 모든 걸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00% 진짜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등이 시렸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동네 대형 마트 신선 코너에서 카트를 밀며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려는데 저만치 과일 코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4년 전 제 아들과 이혼하고 연이 끊긴 아이였습니다. 이혼하더니 얼굴이 더 폈는지 값비싸 보이는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와 둘째 손녀 유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재혼했다는 소식은 건너서 들었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 속이 불편했습니다. 모른 척 지나치려는데 남자가 유진이를 번쩍 안아들며 웃는 얼굴이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들고 있던 두부가 바닥에 떨어져 뭉개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손녀, 제 아들 진우가 세상 전부인 양 떠받들던 바로 그 첫째, 손녀 유나의 얼굴이 어째서 저 남자에게서 보이고 있었을까요? 선한 눈매, 오똑한 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10살짜리 계집아이의 얼굴이 40줄은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의 얼굴 위로 겹쳐지는 기괴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대한 냉장고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어 최대한 확대해서 그 남자의 얼굴을 연거푸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소리 없는 카메라음이 제 심장 소리처럼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사진 몇 장을 확보하고 나서야 저는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손에 든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과 거실 벽에 걸린 유나의 돌 사진, 작년 놀이공원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소름이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10년도 더 된 과거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 진우가 29, 며느리 수진이가 27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수진이를 데리고 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결혼해야겠습니다. 수진이의 배는 이미 희미하게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반듯하게만 살아온 제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새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데 저는 눈물을 머금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허둥지둥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손녀 유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뽀얀 피부에 눈망울이 참 예뻤습니다. 아들은 딸을 보자마자 아주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딸바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옷도 갈아입지 않고 딸부터 안아들었고 주말이면 온종일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백화점 아기 옷 매장은 제 집 드나들듯 했고
장난감이며 책이며 집안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다 날랐습니다. 유나는 그런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세상에는 오직 딸 유나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인 수진이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이더니 나중에는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하루는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진우야, 너 아내한테도 좀 잘해라. 저러다 수진이 마음 돌아서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들은 피곤하다는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도 유나 엄마니까 이해해줘야죠. 수진이 역시 제게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여자도 아닌가 봐요. 남편은 저를 그냥 유나 낳아준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수진이의 눈가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텅 빈 관계는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를 갖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너희들 사이에 사랑이 있기는 하니? 그런데 아이를 또 갖겠다고?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 혼자는 외로우니까요. 그리고 혹시 압니까? 둘째 생기면 저희 사이도 다시 좋아질지. 그건 변명이었습니다. 제가 극구 말렸지만 아들은 완고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손녀 유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은 제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아들은 둘째 유진이에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보려 하지도 않았고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유나의 첫 생일에는 호텔 뷔페를 통째로 빌릴 것처럼 요란을 떨던 아들이 유진이의 첫 생일에는 제가 묻고 나서야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 하나 사 오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내내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장난감을 만지기만 해도 아빠에게 혼이 났고 아빠 무릎에 앉아보고 싶어 다가가도 유나에게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집안에는 냉기만 감돌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유나가 6살, 유진이가 4살 되던 해에 두 사람은 마침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수진이는 코웃음을 치며 답했습니다. 그러시든지요. 당신 목숨 같은 딸이잖아요. 그럼 유진이는 제가 데려가죠. 마치 물건 나누듯 아이들을 그렇게 갈라세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그 지독한 편애와 집착 뒤에 이토록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말입니다. 마트에서 찍어온 사진 속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닮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신이 제게 내린 마지막 기회이자 경고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제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간 그 뻔뻔한 것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나다. 잠시 시간 좀 내렴.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지금 유나 숙제 봐주고 있어서요. 목소리만 들어도 훤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해 먹이고 숙제 봐주고 씻기고 나면 하루가 다 갈 겁니다. 아들의 일과는 오직 유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후 지난 4년간 아들은 아빠이자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그 고단함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이건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숙제는 나중에 봐줘도 되지 않니? 지금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일지도 몰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 얘기 하시려는 거 아니죠? 수진이 재혼한 거요. 저 이제 정말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야. 그 여자 옆에 있던 남자, 그 남자가 문제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은 귀찮다는 투로 대꾸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서 뭐 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 피곤합니다. 전화는 그대로 뚝 끊겼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한참이나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들 보기에 흠잡힐 데 없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도 그래서 택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면서도 늘 꼿꼿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 아들의 이혼은 가슴에 박힌 큰 대못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쉬쉬했지만 뒤에서는 분명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 상처가 겨우 아물어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다음 날 저녁 예고도 없이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아들은 저를 보고 질색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얘기 좀 하자. 들어가도 되겠니? 아들은 마지못해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은 온통 유나의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벽 한쪽은 유나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과 그림들로 도배되어 있었고, 소파에는 유나의 인형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틋한 부성애가 실은 거짓된 모래성 위에 쌓아 올린 것이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마트에서 찍은 사진을 아들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남자 얼굴 똑똑히 봐. 그리고 내 딸 유나 얼굴 한번 떠올려 봐. 정말 아무렇지도 않니? 아들은 사진을 흘깃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뭘 어쩌자는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입술을 깨무는 버릇이 또 나오고 있었습니다. 닮은 수준이 아니잖니. 이건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아. 내 눈에는 정말 그게 안 보여? 보여요. 보이는데. 그래서 뭐요? 그게 어쨌다는 건데요. 아들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내 마음 안다. 유나가 내 목숨이고 내 전부인 거. 이 어미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더더욱 확인해야 하는 거야.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는 없어요. 아들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유나는 제 딸이에요. 수진이가 저한테 어떻게 했어도 유나는 하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라고요. 아들은 눈시울까지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도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다고 치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니? 왜 그 여자는 많고
많은 남자 중에 하필 저 남자를 만났을까? 내가 듣기로는 저 남자, 수진이 고향 오빠라던데. 제 말에 아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전 자기를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고향 오빠가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시시콜콜한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유나한테 미쳐서 자기한테 소홀할 때 그 여자가 무슨 생각으로 누굴 만났을지 어떻게 아니. 내가 둘째 유진이는 쳐다보지도 않을 때 그 여자는 또 누굴 의지했을 것 같아? 저는 아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술만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우야, 진실이 무서워서 피하면 더 큰 불행이 닥쳐오는 거야. 이 어미 말 한 번만 믿어줘. 제발.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아들은 제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온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잠든 유나의 얼굴을 밤새도록 들여다보았을 겁니다. 사랑스러운 딸의 얼굴 위로 낯선 남자의 얼굴을 겹쳐보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길고 긴 싸움이, 그리고 제 아들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저희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약해지면 안 되었습니다. 우선 그 여자부터 만나야지. 만나서 직접 내 입으로 말해야 한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재촉했습니다. 듣고 있니? 당장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 어머니, 그런데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다짜고짜 유전자 검사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기어들어 갔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럼 내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하고도 그냥 바보처럼 웃고만 있을 테냐. 정신 차려. 김진우. 제 호통의 아들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일주일이 넘도록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증거고 뭐고 다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수진이의 연락처는 이미 지운 지 오래라 예전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사돈은 제 전화에 기겁을 하며 수진이를 바꿔주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나다. 너랑 진우랑 우리 셋이 좀 봐야겠다. 수진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저희가 왜요? 이제 와서 저희 사이에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요? 유나 문제다. 유나에 관한 중요한 얘기니 군말 말고 나와.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버렸습니다. 주말 오후 2시 백화점 꼭대기층에 있는 커피숍이었습니다.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으로 잡았습니다. 딴소리를 하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아들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아들은 차 안에서부터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커피숍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곧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우리 앞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는 모습까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진우 씨, 어머님도요. 그런데 하실 얘기라는 게 뭐예요? 수진이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아들을 쳐다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찻잔만 내려다보며 입술을 달싹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잘 지냈어? 그럭저럭요. 진우 씨는요? 나도 뭐, 바보 같은 대화였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시시한 안부 물으려고 부른 거 아니다. 진우야, 어서 본론을 말해. 제 재촉의 아들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런 말 꺼내서 정말 미안한데 혹시 하는 마음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뭔데요? 뭘 확인하고 싶은데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유나, 우리 유나 말이야. 유전자 검사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커피숍 안에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기가 막힌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유전자 검사요? 그래, 유전자 검사. 내가 떳떳하다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니? 제가 대신 쏘아붙였습니다. 수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져 큰 소리가 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분 다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이혼하고 애까지 갈라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딸을 의심해요? 어머님이 옆에서 또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죠. 수진이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진우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진우를 배신했는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수진 씨, 제발 앉아서 얘기해. 아들이 수진이의 팔을 잡았지만 수진이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나 더는 할 얘기 없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나 찾아오지 마. 알았어? 수진이는 소리를 지르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급하게 돌아서던 수진이가 잠시, 아주 잠시 발을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진이의 눈빛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절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분명 무언가 짚히는 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내 다시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우리를 한번 쏘아보고는 그대로 쌩하니 커피숍을 나가버렸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채 텅 빈 테이블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의 소동 이후 아들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후로는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동굴 속으로 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들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그 마지막 눈빛, 공포와 당혹감으로 흔들리던
그 눈빛이 제게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맞았어. 저것은 죄지은 자의 얼굴이야.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저 혼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유나와 그 남자의 검체가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밑반찬을 잔뜩 만들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가고 유나가 학교에 간 시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받아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거실 풍경에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유나를 위한 아들의 정성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유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온통 분홍빛으로 꾸며진 여자아이의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장에는 아이 키만한 동화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기자기한 학용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위에 놓인 머리빗으로 다가갔습니다. 빗살 사이사이에는 유나의 것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여러 가닥 엉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작은 비닐 지퍼백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마치 큰 도둑질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남자, 이강민이라는 자의 검체였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과 얼굴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져 그 남자의 건설회사 사무실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그 사무실 근처 카페에 앉아 그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을 잠복한 끝에 드디어 점심시간 무렵 사무실 건물에서 나오는 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마트에서 봤을 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건물 앞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을 뽑아 야외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멀찍이 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담배를 다 피운 뒤 종이컵에 꽁초를 넣고 벤치 아래 그대로 두고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볼세라 재빨리 벤치로 다가가 그가 버린 종이컵을 미리 챙겨간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컵과 그 속에 있는 담배꽁초에서 유전자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쓰레기를 뒤지는 이상한 늙은이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제 아들의 10년 세월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2개의 지퍼백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에는 사랑스러운 손녀의 머리카락이, 다른 하나에는 이름도 모르는 남자의 침이 묻은 쓰레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2개의 물건이 곧 끔찍한 진실을 밝혀줄 열쇠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찾아둔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검사 가능합니다. 검체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결과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상담원의 기계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침착하게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우체국으로 가 2개의 검체를 담은 서류 봉투를 등기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봉투가 제 손을 떠나 우체통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밤에는 뜬 눈으로 시간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연락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엿새째 되던 날 오후 등기후 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온몸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보지도 않고 가장 마지막 장으로 넘겼습니다. 검사 결과 요약이라는 제목 아래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상기 의뢰인 이강민과 대상자 김유나는 유전자형 분석 결과 부녀 관계가 성립할 확률이 99.9999%로 생물학적 친부녀 관계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읽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숨이 가빠왔습니다. 제 예상이, 아니, 제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아들에 대한 끈 모를 미안함과 가여움이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남의 자식을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 꼬박 10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나와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맞은편에 앉자 저는 검사 결과 서류를 아들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읽어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아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읽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잘못된 거죠? 아들은 거의 울부짖듯 제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게 진실이야. 유나는 내 딸이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그 악랄한 것에게 속았던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보기도 전에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전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아직 그대로네요. 그 아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나 당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갑고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저와 똑같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다 아셨나 보네요, 어머님. 진우 씨도요. 수진이는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날 이후로 아무래도 찜찜해서요. 혹시나 해서 저도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랑 유나랑요. 수진이는 놀랍게도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진우 씨랑 연애할 때였어요. 당신이 나한테 소홀해지고 우리 사이가 삐걱거릴 때 그 오빠가 날 많이 위로해 줬어요. 그러다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실수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그날 일은 잊고 살았는데 유나가 크면 클수록 불안해지더군요.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보이니까요. 그래서 재혼할 때도 그 오빠를 선택했어요. 어차피 유나가 그 사람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는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들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나, 이제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엄연히 제 남편 딸이잖아요. 그동안 키워준 값은 두둑이 쳐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수진이에게 무어라 소리치려 했습니다. 너는 어쩜.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진우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의식을 잃은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쓰러진 제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 품 안에서 축 늘어진 채 숨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경광등 불빛이 우리 집 거실을 붉게 물들이던 그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식 없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아들은 급성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 있던 아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며칠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몸에 마비가 와 거동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수진이라는 악마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그 아이는 변호사를 통해 유나의 친권 변경 신청을 했고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로 찾아온 수진이는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유나 짐은 사람 시켜서 뺐어요. 이제 정말 저희 찾아오지 마세요. 너는 사람이니? 애 아빠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수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애 아빠는 저기 따로 있잖아요.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수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10년 키운 딸을 허망하게 빼앗겼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수진이는 재혼한 남편과 딸 둘, 그리고 새로 낳은 셋째 아들까지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했습니다. 사이다 같은 처절한 복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내 아들의 인생과 제 가슴에 맺힌 시커먼 멍울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아들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아들,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의 곁을 지키며 재활 치료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유식을 만들던 심정으로 밥을 떠먹였고, 걸음마를 가르치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고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기를 수백 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복직도 했고 예전처럼 성실하게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재활부터 상처와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참 좋은 여자였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아들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를 향해 짓던 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한층 더 깊어지고 편안해진 진짜 행복을 찾은 남자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곧 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용서도 파멸도 아닌 그저 내 삶을 단단히 살아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